여러분은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펀한 공장 네. 또 왔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겨울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겨울 아이템 설명은 이제 뭐 패딩과 코트와 이제 또 뭐 리얼 퍼 이런 것도 있다. 또 소재별로 이제 패딩 종류에 대해서 이제 뭐 다운을 쓰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웰론을 쓰는지 그런 충전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라쿤이던 뭐 레빗이던 그런 리얼 퍼도 있고, 또 이제 뭐 인공적으로 만든 페이크 퍼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기획을 하고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만드냐 하면 네. 기획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죠. 이제 리서치를. 리서치를 해야죠. 보통은 이게 다음에 차기 시즌에 대한 이게 여성복은 확실한 기준은 프리미르 비종에서 잡아요. 그래서 프리미르 비종을 웬만한 여성복들은 거의 다 가고요. 네. 거기에 이제 참가를 하고 나서 소재 경향이라던가 컬러 경향 그 정도를 분석을 해요. 근데 거기 이제 프리미르 비종은 보통 1년에 2번 열리고요. 9월에 한 번, 그리고 2월에 한 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어를 비종이 열리기 바로 전에 보통 여성복은 무엇을 하냐면 컬렉션이 그렇게 끝나기 때문에 컬렉션 리뷰가 8월에 떠요. 그러면 컬렉션 리뷰를 한번 스캐닝을 하고 요런 것들이 이제 오는구나 하고 PB를 가서 보면 PB에서 이제 컬러랑 소재 경향에 대한 트렌드 무드를 읽히고, 그거는 조금 차세대이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기 좀 어려워요. 그게 이제 브랜드마다 네. 어느 타이밍에 적용할 것인가는 브랜드의 그 기획자들이 결정하는 내년은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그거는 이제 내년 내후년의 경향이기 때문에 소재는 한 1년 반 정도 일찍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 동네에 있는 이제 명품 샵을 누비죠. 네, 명품에 가서 모직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뜨는 셀린이나 클로에 뭐 이런 브랜드들 많이 보고요. 그리고 발렌시아가 이런 브랜드들 사랑하게 됐어요. 네. 예전엔 되게 나이 든 브랜드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요즘에 이제 구찌도 다시 재해석돼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들 위주로 많이 보고, 이제 그 밑에 세컨 브랜드들이 있죠. 막스마라 뭐 그런 모직류로 많이 나오는 그런 코트류 브랜드들을 한번 이제 시장 조사해서 백화점에 가서 봐요. 아까도 비슷하게 아까 얘기했던 몽클리오나 에르노 같은 브랜드들 많이 보고, 그 아래의 브랜드는 아드나 뭐 이런 브랜드들도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9월이 다 가면 10월쯤 되면 풍성하게 우리 국내 브랜드들도 크게 리서치 계속 쭉 다닐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큰 브랜드들도 보통은 대부분 백화점에 가서 많이 보시긴 하시잖아요. 랑방이라든가 타임 같은 경우는 이거 한섬에서 썼어요, 또는 이거 제일모직에 들어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쳐주는 거죠. 그래서 한섬 소재 또는 일모 소재라서 제일모직 소재를 이제 탑으로 쳐주고요. 거기서 썼다고 하면 너도 나도 도트를 붙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신청합니다. 뭐 이렇게 되고, 일단 서치를 보면은 이제 습관적으로 네. 모드를 보잖아요. 네. 이거 빨강은 누구예요? 파랑은 누구예요? 이렇게 팁이죠. 뒤에 업체 상담할 때 도트를 팁이라고. 붙이거든요. 그래서 칼라 도트를 나눠주고 이제 도트를 붙이게 되고, 이제 요즘에는 많이 나오는 게 포르스코무나 비이커나 이런 편집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편집샵들에 들어가는 이제 깨알 같은 브랜드들 있죠. 그런 신진 브랜드들이나 뜨는 브랜드들을 많이 보고 10월은 끝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또 이렇게 제너럴하게 많이 보는 브랜드는 사실 유니클로예요. 유니클로가 경량 파카를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를 팔아요. 경량으로 시작해서 경량으로 끝나기 때문에 유니클로 많이 보고, 이때쯤이면 약간 데상트나 뉴발란스 뭐 이런 그런 이렇게 국내에서 좀 더 이제 헤비 파카를 주도로 하는 브랜드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11월에는 기획을 반드시 잡아야 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샘플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단업체 미팅도 하고, 이제 잘 나가는 브랜드들이 이제 도팅한 것들도 컨펌 약간 슬쩍슬쩍 보면서 피팅을 잡고요. 그 어떤 영악한 업체들은 이렇게 도트에다가 이름을 살짝 알 수 있을 듯이 써주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누가 봐도 이게 제일모직인지 아니면 빈폴인지 빈 이렇게 하면은 누가 봐도 빈폴이잖아. 닥스 뭐 그러면 써주죠. 그래서
그런 매너죠. 업체가 오면 예. 아 이게 썼구나라고 네. 내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눈치챌 수 있게 도와주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아우터는 샘플링 기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네. 이거 내년 거죠. 네, 네. 1년 12달 하는 거 네. 1년 네. 12달. 올해 거를 하시는 얘기인가 봐. 예. 그래서 말씀을 네, 드렸어요. 네, 네. 이거 내년 겁니다. 내년 거예요. 다음 해 거. 예. 네. 아 스팟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텐데 지금 현재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제너럴하게 예, 기획해 가는 기획해 과정들에 가는 대해서 보통의 브랜드들과 보통의 그쵸 거보다 리서치하는 프로세스죠. 내가 이제 우리 브랜드가 1000장이 넘는 브랜드다 라고 생각하면 요 정도도 약간 빡세고요. 네. 좀 더 일찍 하자. 뭐 9월에 시작하면 안 되겠냐 막 브랜드장들이랑 막 기획자가 매일 나를 꼬셔요. 네가 한 발 앞설 때마다 난 1%의 원가가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쏘시기 솔깃한데? 때문에 네. 근데 나도 근데요 참아주세요. 저기 한 발 뒤로 가실 때마다 판매율이 적중률이 1% 늘어요. 네. 적중도가 늘어요. 이러면서 엄청 싸우는데 이게 서로 네. 자기 업에 대한 그쵸. 그거의 네.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건데 네. 아마 기획자분들이나 생산하시는 분들은 원가 절감 때문에 원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 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네. 크니까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11월 달에는 샘플링을 하고요. 샘플링 하면서 프로모션 업체에서 이제 샘플링 좀 받잖아요. 네네. 받아가지고 보통 무엇을 하시냐면 이렇게 스펙 같은 거 피팅을 다시 하셔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다시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해외에 갔다 오고 사진으로 보고 직접 보고 우리나라 거 보고 프로모션 거 보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 거라든가 내가 사입한 샘플이 웬만큼 이제 되면은 그때부터는 피팅을 하면서 좀 이제 이 옷들이 내 브랜드 옷이 되게 하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보통 리서치라고 하시면 뭐 새로운 디자인이나 화끈한 디자인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을 겨울 아이템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네. 비싸고 한번 삐끗하면 정말 훅 리스크가 가기 때문에 커요. 네, 한 방에 또 쉽게 할 수 있는 게 손금 내야 아니죠. 되고 원단 발주해야 돼서 굉장히 비싸서 사실 신중해야 돼. 굉장히 신중해요. 네. 그래서 네. 리서치 하실 때 대부분 작년에 피드백을 8월쯤 받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리뷰를 우리의 받아봤지. 문제는 중량이다. 네. 우리의 문제는 피팅이다. 우리의 문제는 터치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단어를 잡고요. 네. 그걸 가지고 그거를 회복한 브랜드를 중심으로 리서치를 해요. 이 브랜드는 터치감이 좋네. 이 브랜드는 중량감이 가볍네. 뭐 이런 네네. 식으로 하면 걔를 모두 모여가지고 해부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리서치예요. 사실. 근데 그거를 정말 잘해야지 리뷰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다음에 진짜. 네. 내가 살아남느냐 네. 살아남지 못하느냐가 진짜 실무자만이 반성을 빌려주고, 잘해야죠. 네. 네, 그런 네. 것도 있고 왜 못 팔았니? 그래서 그 우분하는 디자이너가 실장을 하는 경우가 음. 굉장히 많은 이유가 그런 것도 네. 있고 헤비 아이템을 얼마나 잘 그렇죠. 성공시키느냐에 하느냐. 따라서 왜냐하면 맞습니다. 저분은 참 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수 네. 있는데 진짜 하는 사람은 속이 타는 거죠. 왜냐하면 네. 자재도 너무 많고 네. 경영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그 옷들이 잘 사이즈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충전재라든가 중간에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이 네. 변수가 굉장히 많은 거를 음. 해본 사람은 이해해 주는데 안 한 사람은 혹ገብ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운 어렵죠. 거예요. 그 이제 옷들 패턴들 사이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해결을 못하는 거, 그걸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나랑 일을 하면 생산이 혹ገብ을 하던 사람이 물론 이제 우분이나 이렇게 아우터를 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하고 가끔 작은 회사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만나게 되면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힘들죠. 굉장히 많았어요. 많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분들은 사시사철 네. 시즌리스한 아이템 하시는 게 낫고요. 한 번에 잘라주시네요. 왜냐면 네.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완전 다른 아이템인데 뭐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저것도 해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차라리 그런 쪽은 사입하시든가 맞아요. 네. 비주얼을 보여주는 건 차라리 사입하는 게 나을 완전 수도 있어요. 전문가한테 맡기지 않으면 네. 진짜 겉은 멀쩡한데 안 팔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게 어려워요. 되게 중요한 이 아. 포인트를 지금 우리 미스 마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말 내부에서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네 외부 소싱 프로모션을 하든가 아니면 전문하는. 그냥 사입을 전문 하든가 음.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괜히 내부에서 비전문가가 물론 이제 디자인을 하거나 생산을 하긴 하지만 그
그 특정 영역에서 잘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심한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네, 네.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런 저 경우에 사람 별로 할 일 없는 하는 일 없는데 저 사람이 손만 대면 잘 팔리는 거 다 음. 노하우가 있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안 되면 네. 전문가, 외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네.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2월에, 1월에 이제 그렇게 그 정도로 이제 소재 세팅하고 어느 정도 베이직 기획 정도는 네, 해요. 네, 네. 그리고 나면 1월이 되면 뾰띠오모라고 네. 남성복 브랜드가 네, 네. 있어요. 그다음에 아우터는 1월에 가장 스트리트 착장이 많을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빈도수를 맞춰서 기장하고 내년엔 농기장이다. 그러면 어디가 농인데? 이래. 무릎 아래 복가시, 뭐 복사뼈 어디가 롱인데 이래요. 근데 롱도 종아리 중간? 정확한 기장이 있어요. 네. 이 롱이 뜬다. 나 핏도 오버핏인데 뭐 완전 오버, 중간 오버, 어떤 오버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거나 뜨는 게 1월에 나타나요. 그래서 1월에 피팅을 한번 고쳐요. 기획도 디자이너는 거의 고쳐요. 저기 과학자 아니에요? 네. 분석가, 네. 애널리스트, 뭐 하여튼간 그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게 네.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그 포인트를 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1월에 추가 컬러를 넣어요. 이제 사람들이 다 사입은 옷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다 사입었기 때문에 내년에 저 컬러 정도는 무난하게 많이 사입겠다가 이제 1월 되면 거의 판가름이 나요. 그래서 많이 항상 블랙은 좀 영원하니까 그렇죠. 네. 블랙을 하면서 내가 다크한 것을 넣을까 밝은 것을 넣을까 되게 고민할 때 12월에서 1월 착장을 보시면 확실히 기획이 완성이 되실 수 그렇죠. 있어요. 12월 달에 네. 이미 또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서 네. 컬러의 영역이 훨씬 넓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네. 기분도 약간 들뜨기도 그렇죠. 하고 네. 새해를 맞기도 하고 그런저런 것들과 네. 또 세일들을 또 사는 거랑 이런 거 섞여가지고 네. 조금 더 컬러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월이 가장 적절한 1월 달에는 필사적으로 되게 바빠요. 이걸 에어로 쏘냐 마냐 음. 뭐 넣냐 마냐 뭐 핏을 줄일 수 있네 없네 네가 책임질래 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주 현실적인 대화들이 오고 가는 네. 시기죠. 그래서 1월에는 무조건 픽싱을 지어야 이제 좀 다른 부서들도 편안하게 그 무엇인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사이에 가격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기획을 해야 돼요. 무조건 다 좋은 털에 좋은 소재 좋은 걸 사실 우리 말로는 처발처발이라고 네. 그러죠. 전문 용어인데? 네, 처발처발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지. 네, 다 좋은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적당하게 네. 수준을 끊는 거 그런 그렇죠. 것도 이제 1월에 과하지 않은 예, 선에서 정리를 해. 이때 이제 네. 기획자와 디자이너의 충돌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불꽃이죠, 네. 불꽃이죠. 내가 하고 싶은데 이게 네가 뭐라 디자이너에서 뭘 하라는지 이렇게 네. 시작하는 거고 MD는 야 이거 이렇게 하고 작년 팔리지도 데이터 가지고 않았는데 이걸 데이터 갖고 드리겠죠. 그러니까 원가가 얼마나 올라갔는데부터 시작해서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해 8, 9월이 돼서 MD가 무릎을 꿇든 디자이너가 무릎을 꿇든 둘 중에 하나가 한 잘리던 명이 무릎을 꿇죠. 역시 우리 실장님 대단해 하고 엄지에 올려주고. 엄지척을 올려주던 MD 그거 수량 줄이기를 잘했어. 그렇죠. 엄지척을 해주던 서로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면 좋은데 서로 이제 서로 너 반성을 때문이야. 하면서 욕을 네. 하는 거죠 이제 또. 네. 아무튼 그때 이제 그런 의견을 조율을 해서 네. 네 욕과 칭찬 사이를 잘 네. 넘어가야죠. 그래야 이제 1월에 1월에 그런 이제 기획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음. 식으로. 바로 발주를 발주는 이제 생산 시기와 생산에 따라 다른데요. 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저기 네. 수량에 따라서 MD가 그 기획된 거 가지고 수량에 따라서 이게 네. 국내인지 아니면 해외인지 해외 네. 중에서도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물량으로 기획 상품인 건지 아니면 이제 정말 우리 브랜드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맞아요. 만한 건지에 따라서 수량과 음. 이제 그 생산의 그 지역이 달라지면서 그렇죠. 맞아요. 바뀌는 과정이라서 보통 한 300장 정도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300장이 넘는다면 이제 해외 생산 가능하고
300장 미만이면 이제 국내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 네. 1000장이 넘으면 이제 서남아나 베트남 쪽도 가능하고 1000장이 안 되시면 이제 중국 쪽에서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이제 그 그냥 노멀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라 이게 모두 다 이거라고 이제 믿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브랜드별 격차라든가 내가 브랜드가 갖고 있는 아우터의 가격 존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하시고 방송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그 우린 방송을- 만장 시대를 했었어요. 사실 맞아요. 아우터를 만장 그렇죠. 시대를 했던 맞아요. 사람이라 천장은 사실 지금은 적게 느껴지는데 현재는 사실 천장이 적은 수량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저희 방송 보시고 이제 그 리뷰 겸 이제 그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생산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중국 생산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정확하게 이렇게 문구가 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중국 생산을 하고 싶은데 에이전트든 뭐 프로모션이든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해서 그쪽 그 생산 기반 시설과 컨택을 해서 생산을 하고 싶다.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따로 이제 그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범위가 너무 넓어요. 아이템과 그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따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수량과 또 이 아이템과 시즌에 따라서 컨택해야 될 공장과 지역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니 근데 맞아요. 이게 네. 이거가 나는 내가 브랜드에서 이게 직접 생산하는 브랜드도 있었고 예. 프로모션 하는 데도 있었고 예. 어느 브랜드는 정말 직접 생산하는 데다가 목숨을 걸었었거든요. 생산해서 모두 다 해야 한다. 네, 공장 네. 바로 다이렉트로 해서 이제 중국식 저도 공장. 그런 거 해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터는 음. 다 프로모션이 껴요. 어, 왜 끼냐면 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작업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금액 그리고 사람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본사에서 그 인원을 다 관리한다는 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맞습니다. 중국 현지 공장 더군다나 이제 그러니까 의도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중간에 에이전트든 뭐 프로모션이든 이분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많은 부분에 이제 이익을 추구를 했거나 아니면 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뭐 심하게 말씀드리면 뭐 사기를 쳤거나 오늘 너무 공부하는 것 같아요. 좀 재밌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네. 나는 D였어. 그리고 주변에서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셔서 내가 컨택하면 조금 더 좀 그 마진도 줄이고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아우터는 네. 전문 업체한테 맡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게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실무를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제 이태리에서도 있었고 중국에서 있었고 한국에서도 있었는데 이 가장 큰 차이는 인프라의 차이예요. 네. 이 인프라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나만큼 지식을 아는 거. 네, 네. 이태리는 컨셉에 대한 지식까지 다 되게 명확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안을 바로 해주고요. 네. 우리나라는 서로 기능에 대한 지식은 정확해요. 네. 그런데 엮는 작업을 이제 음.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거고 네. 중국은 기능에 대한 작업은 절대 못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핏, 컬러, 소재를 못해요. 네. 그래서 주는 대로는 정확하게 해요. 스탠다드하기는 네. 해요. 세계 이제, 공장이잖아요. 예, 세계적인 공장이기 때문에 굉장한 책 같은 거를 내서 주면 해줘요. 굉장한 네, 책이 굉장한 책. 근데 이 굉장한 책을 내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서 내 뒤에 인프라가 빡빡하면 그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생산해도 내가 돈이 남아요. 근데 베트남은 어떻게 되냐면 베트남은 봉제력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베트남은 원부자재가 없는 나라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원부자재도 내가 셀렉을 해서 갖다 줘야 돼요. 근데 중국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중국은 원자재는 조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원자재는 그쪽에서 셀렉해 주지만 봉쇄 기술이라든가 피팅이라든가 패턴은 우리가 다 줘야 돼요. 네. 그레이딩이랑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핀으로 이렇게 재단한다는 음. 그러면 이건 핀 재단해야 돼. 얘는 뒤집어 박아. 얘는 삭갈 한쪽 방향으로 해. 얘는 요청을 1.2로 줘야 돼. 얘는 1.5로 줘야 돼. 이런
전혀 이렇게 진짜 공정마다의 지식을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려워. 어디를 아웃하는. 가서 무엇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진 게 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네. 나는 나 하나밖에 없어. 근데 나는 디자인을 되게 잘해. 그러면 그냥 외주를 보내는 게 낫고요. 네. 난 내가 생산업체야. 음. 그 생산 되게 잘해. 근데 디자인 못해. 그러면 그건 위태리 가서 디자인 의뢰하시는 게 낫고요. 네. 나는 내가 디자인도 잘하고 생산도 굉장히 잘해. 그러면 봉제만 딴 데 가서 하신다. 중국 이런 가시면 개념으로 되겠네. 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 콧대 포인트를 못 찾는 게 아니에요. 요즘같이 예. 정보가 많은 시대에는 중국 공장부터 그러니까 그냥 다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알리바바 음. 뭐 이런 데 가서 음. 해당 아이템을 그냥 검색하시면 네. 공장이 쫙 그 아이템 파는 데가 정말 다 리얼하게 나와요. 정보가 예. 다 나와요. 예. 그 공장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음. 거기에 대한 지금 우리 미스마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품에 대한 핸들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인 겁니다. 결제 문제도 되게 심각하고요. 그렇죠. 나중에 이렇게 저희한테 오는 이런 물류 있잖아요. 그렇죠. 물류 문제도 되게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몇 키로로 받을 거냐 아니면 부피로 받을 거냐도 있고 항주를 통해 들어올 거냐 광주에 그냥 들어올 거냐 제3국을 통해 들어올 거냐 이런 지식이 없으면 절대 그 처음에 받는 오퍼 금액만이 그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네. 처음에 준 거 가격은 그런 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견적을 던져주는 거고요. 그 왜냐하면 네. 다들 견적을 먼저 원하니까 그렇죠. 그건 가견적이라서 그냥 네. 가짜 견적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그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 깜놀하는 그쵸. 거죠. 깜짝 네, 놀라서 네. 그거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나중에 이제 크다는 법적인 문제 묶여가지고 내 옷이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그 털을 내가 왜 달았네 달았네 그 그렇지. 털은 통관이 되네 안 네 되네 맞아요.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죠. 예. 털은 진짜 또 해외 생산하는 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네.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FOB 가격하고 이제 통관세, 음. 물류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르게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내가 예측하지 못한 게 변수가 너무 엄청 많아요, 많기 때문에 저는. 네. 제가 봐서는 이제 그 뭐 직접 하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음.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식이 직접 하시는 게 모두가 좋고 있으면. 네네.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처음에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한테 전문 핸들링하는 업체에 의뢰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 생산에 대한 문제를 이제 네. 말씀을 그래서 드려서 네, 해외 생산으로 넘어갔죠. 제 네. 얘기. 보통은 이제 기획을 한다 하시면 생산을 한다 하시면 이제 장수별로 나누는 거. 네, 네. 장수별로 나누면 이제 그 장수가 아까 이제 천장 그 뭐 천장 내외라고 얘기했지만 딱 천장을 맞춰야 된다 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약간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브랜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이 요즘 베트남에서 많이 하니까 네. 베트남 그다음에 중국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베트남은 6에서 8개월 정도 걸려요. 네. 왜 그러냐면 선적일을 한 달 한 달을 빼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앞에서 그래서 이제 한 달 한 달을 빼면 두 달이 빠지면 네. 한 6개월이고 내가 6개월 기획했다면 4개월인 거죠. 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중국은 선적일이 15일 빼시면 되잖아요. 네, 네. 한 달 정도 그러면 이제 4개월 정도면 3개월 그 정도 생각하시고 한국은 2개월 그래서 그 정도 따라 왜냐하면 장수가 한국은 300장 미만이기 때문에 봉제가 한 2주 정도면 끝나죠. 다 준비하는 세팅됐을 게 때. 네. 세팅됐을 때인 그리고 거고 이제 소재는 이미 나와 있는 걸 사서 쓰는 거를 전제로 하기 그쵸. 때문에 짜지 않아요. 네. 네. 근데 중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중국에 있는 소재를 겨우 아우터를 쓰시면 거의 캐망한다 보시면 돼요. 겉으로 봤을 때 한국이랑 똑같은데 다리는 쪼만해지잖아요. 좀 말해. 그리고 다 꼬실려서 탄다 그래요. 꽃이 꼬실리는 문제가 있어. 진짜 네. 이게 겉은 진짜 멀쩡해 겉은 보이는데 멀쩡한데 아이롱을 댈 때마다 줄어가지고 스펙을 못 맞아요, 맞춘다거나 맞아요, 맞아요. 딱딱해진다거나 딱딱해지는 것 때문에 네. 한번 엄청 된통 당한 그 적이 있어요. 털이 다 꼬슬려서 타서 이색이 너무 많이 나요. 태닝한 거 태닝. 네, 태닝한 거죠. 네, 그래서 중국 소재 그냥 쓰시는 게 아니고 중국 소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쵸. 중국의 내 소재를 발주해서 만드는 거고요. 소재는 보통 선형은 한 3달, 예, 어느서부터 염색해야 되기 그쵸.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후염은 한 2달 그리고 모직도 올 후염이 또 있어요. 그쵸. 그 정도도 있는데 보통 모직은 다 선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요. 돼요. 흰색 먼저 짜야 되고 네. 검정색은 나중에 염색하고 이렇게 네. 되는데 모직 성향상 그게 많이 기모가 무너지기 때문에 대부분 3달 정도 먼저 보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네. 아우터는 네. 전문가의 영역이라서 네. 하면 할수록 아직도 지금 다 한 게 아니거든. 네. 그렇죠. 야, 아직도 투입이에요. 아직도 사실. 초입이에요 사실. 이 상태에서 이제 양잡으로 호주 가네 뭐 이런 거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양잡으로 호주 가야지. 야, 네, 어쨌든 엊그제 그렇게 동물원 갔는데 흑염소가 있더라고요. 어디 어디 동물원에 가? 아니 그 인천대공원에 예, 갔는데 아니, 먹는 게 거기 있어. 먹는 게 아니 먹는 거? 염소였는데 흑염소는 먹는 거잖아. 양이었나? 아니 흑염소 같았는데 양도 먹는 거 아니야? 양도 먹죠. 양도 양꼬치죠. 먹죠. 양꼬치. 그러니까. 칭따오엔 칭따오엔 양꼬치. 양꼬치.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네. 이제 기획 기간은 그 정도로 이제 역기획을 하시고요. 겨울 아우터는 그 단가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비수기 생산이 있어요. 맞습니다. 생산이 보통 언제 노냐면 3, 4, 5에 놀아요. 네. 2, 3, 4, 5. 우분류의 공장들이 그때 놀기 때문에 그때 놀아요. 놀고 춘절이 지나면 이제 옛날 거를 털고 넘어가기 때문에 춘절 보통 2월이라고 감안하시면 3, 4에 봉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개를 탄다 해요. 내가 원단 비수기, 원단 비수기를 타면 20% 정도 금액이 삭감되고요. 네. 봉제 비수기를 타면 한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2분의 1 정도, 그러니까 20% 정도, 그러니까 한 35%에서 40% 정도 비용이 절감이 많이 되는 거죠. 진짜 많이 되는 건데 그런 거. 네. 근데 이게 네. 이게 리스크가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기획력이 것처럼 정말 좋아야 돼요. 기획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네. 원가는 줄일 수 있지만 네. 이게 적중하지 못하면 네. 필망할 수 있는. 나 나중에 또 적중도 높은 기획력 이런 거 한번 할까 봐. 그것도 한번 잡으시죠. 우리 너무 많다. 안 되겠다. 우리 끝도 없다. 10년에 10년에 되는 10년 하는 거 아니야 10년 정말? 해. 10년 네. 머리 하얘서도 우리 방송하는 네. 거야?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입고 계속 다 만들면 3, 4월에 봉제가 끝나기 때문에 5월쯤이면 받을 수는 있어요. 그쵸. 네. 예전에는 그걸 뒀다가 한 9월 달에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돈의 문제. 물류비지. 사실 물류비 때문에. 네, 참고. 돈의 물류 그런 창고 문제도 있지만 내가 사실 원단비에서 선금을 좀 지급하고 다 만들고 봉제료를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 6, 7, 8월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사실 회사 돈이 없어요. 네, 안 되죠. 근데 9월 달에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돈을 한 번에 많은 걸 지급해야 돼서 사실 나눠서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좀 많이 사라지고 셀수를 많이 줄이고 압착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 미리 팔자라는 의지가 많으셔서 그런지 네. 6월에 받아요. 요새 지금 네. 8월, 9월, 8월 9월 달에 네. 지금 선전하기 시작했던 게 다운 지금 네. 의류 쪽에서 선전 광고 나오는 거는 네. 그거밖에 없어요. 다운, 다운. 프리미엄 다운. 다 막 네. 얼어 죽을 것 같이 나오죠. 야, 험하게 들었나 봐. 네, 네, 네. 원래 이제 겨울 네. 아이템을 이제 음. 촬영을 7월에 주로 많이 이거 했거든요. 한여름이 아니라 한여름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네. 모델도 진짜 정말 많이 다운을 그러니까 이제 촬영하기 전에 미리 스튜디오 같은 데 가서는 그렇게 하고 아니면 이제 해외 가서 우리나라랑 반대인 나라 호주나 이런 데 호주나 가가지고 핀란드 이런 데 가서 네네. 촬영을 많이 해와요. 네, 네.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많이 하니까 음. 에어컨을 어마어마하게 틀어놓고 그치. 1시간 미리서 얼려놓고 시작하는데 음. 그래도 예전에 그랬거든. 겨울 거 찍을 때 스튜디오에서 찍을 때 소금 있잖아요. 굵은 소금. 바닥에 쫙 깔은 다음에 얼음. 겨울처럼 네. 해서 막 네. 저기 눈밭에 만들어가지고. 구른지 소금밭에 구른지. 근데 사진에는 그렇게 안 네, 나오니까 맞아요. 내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러면 이제 트렌드 사실 못 맞추잖아요. 그렇죠. 네. 적중도라는 네. 것도 적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네. 적중도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내년을 테스트하기도 하고 네. 기획은 사실은 남의 기획이 내 기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시기에 또 요번에 들어갈 옷들도 기획을 해요. 소량 기획이라고 해서 뭐 적게는 10장 그리고 많게는 한 2, 300장 정도 8차 리오더가 이제 이때 나오는 거예요. 10장씩 8번 한 몇 거거든요.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네. 10장씩인데. 그리고 뭐 이거 아니, 리오더 우리 들어갔어요. 다 팔렸어요. 쇼핑몰 이러는데 보면은 58차 리오더 막 이런 거 있잖아. 두 만들 장씩 때 리오더 아니 하는 그거 거 처음에는 이런 거. 진짜 네. 와 이게 뭐 이랬는데 이제 5장 10장씩 리오더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샘플실에서 리오더를 때린다 할 정도로 이제 메인 공장이 아닌 그쵸. 그냥 한 장씩 만들어 놓은 네, 네, 집에서 저 집에도 걸리고 저 집에도 걸렸는데 나만 없으면 왕따가 되기 때문에 그쵸. 왕따 리오더를 시작하죠. 네. 옆집 거를 이제 전반적인 느낌의 무드에 내년 거 같은 것들과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걸 합작해서 9월 달부터 리오더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때는 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획해서 들어오고 피팅 보고 가봉 보는데 한 2달 정도 미만으로 걸리고요. 빠르게 하면 또 한 달 안에도 뭔가 후딱 그래서 이제 걸리고 원단 해요. 부킹이라고 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 기간을 좀 짧게 가져가기 네. 위해서 원단 부킹을 해놓고 스타일을 돌리는 방법이 있었죠. 영업사원들이 7월 달부터 돌기 시작하시고요. 네,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원단을 정리해놨다가 2개월 텀에 기획을 들어가고 지금부터 리오더를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알파카나 이런 캐시미어 같이 비싼 것들은 요때쯤도 추가로 많이 들어가요. 예. 왜냐하면 너무 비싼 원단을 한 번에 부킹했다가 그러면 캐만하면 안 되지. 네, 집안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겨울 정말 따뜻하게 보내자 그랬는데 우리 네. 나앉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시작해요. 장사 시작할 때 겨울부터 하지 마라. 네, 왜냐면 맞아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죠. 3달 정도 있다 여신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달, 2달 이게 판매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내가 떼어오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시작은 약간 SS에 하나 이렇게 3, 얘기를 4, 5에 하는데 시작을 네네. 하고 장사가 6, 7, 8에 안 돼도 버티는 게 낫지 돈이 엄청나게 쏟아붓기 때문에 겨울에 오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내가 좀 경우에 돈이 많- 많은데 시작하고 싶다. 그렇고 굳이 왜? 아니, 내가 근데 돈이 케이스에 많은데 달라. 패션 해보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저 그래서 네. 1년에 100억씩 쓰고서 한 남는 게 3년 없다. 갔나? 네. 깔끔하게 턴 브랜드도 봤습니다. 제가 예. 1년에 100억씩 진짜 예. 300억. 그래서 이게 팔리기도 많이 팔리고 빵도 큰데 생각보다 안 팔리기도 하고 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런칭을 FW에 아우터를 했었어요. 하셨죠. 예. 네. 나는 이제 아우터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네. 아우터를 생산을 막 중국도 하고 베트남도 네. 하고 네. 국내도 하고 세 가지를 다 돌리면서 신났죠. 정말 신나게 했죠. 모두가 되게 그때 이제 오랫동안 이쪽에 개통이 일했던 사람들이 다 우려를 했었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나는 그거였었던 것 같아. 나는 그거가 너무 좋아하게 됐지만 내가 좋아해서 많이 했고 잘한다고 하는 마음이 마음에 있었나 봐. 그래서 오픈해서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많이 울었어요. 항상 벼랑에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절벽에 나 왜 그랬지? 왜 다른 사람 말 안 들었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딱 추석이 지나니까 추석 바로 전에서부터 이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이제 수요가 확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12월 달까지 정말 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판매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게 또 잘 돼서 아우터를 잘하는 브랜드는 이제 장점은 아우터를 잘하는 브랜드로 각인이 되면 아우터는 고객이 많이 변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 이제 그 아우터를 네. 좀 함으로해서 장점이 많았고 단점은 정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은 있어요. 진짜 돈이 그렇게 막 안 돌면 이제 오픈한 사람으로서 많이 걱정이 그러니까 매출이 쫙 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낙폭이 완전- 너무 심해지는 예. 게 단점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약간 그 헤비하지 않은 중정도의 아이템을 하게 되면 그래 낙폭이 심하지 않고 에버리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계획하기는 좀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디를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문제이라서. 또 이제 일례로 네. 아까 이제 피드백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우터 왜 안 팔리는지 정말 모르겠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부장님이 제 중국에 있을 때 베이징에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우한 장춘 겁나 춥다고. 네가 40도를 아냐. 그래서
무장을 하고 갔죠. 음. 베이징 천안문에서 네. 거리 촬영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어. 못 찍는데 내 아우터 왜 안 되는지 알았어요. 어떤 모자가 없더라고. 아웃- 후드가 있어야 되더라고. 후드가 되게 생명이에요. 롱형은 후드가 생명이다. 그때 맞아요. 왜냐면 초창기 디자이너일 때는 막 후드 너무 애 같지 않아요? 뭐 이러가면서 맞아. 요즘에는 왠지 따로 싸보이는 써요. 느낌이 예, 있어. 따로 써요. 너 덜렁거려서 싫어요. 싫어요. 뭐 이랬었는데 아니 됐다. 삶이 먼저다. 기대기가 매력이 나가. 기대기가 날아가고 나서 알았어요. 서로 부들부들 떨면서. 경험이 진짜 중요해요. 아, 네. 그래서 전문가랑 네. 컨택하시라고 저는 꼭 네. 말씀드려요. 우리 전문가인가요? 저는 진짜 아우터로 떼돈을 벌었거든요. 나도 만장대를 네.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네. 어쨌거나 저희 줄 브랜드는, 섰던 네. 브랜드를 전문가인 걸로. 예전에 네.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체크를 되게 잘 짜가지고 하우스 예, 체크라고 맞아. 등록을 했어요. 네, 그게 인터넷 짝퉁이 훨씬 더 많이 벌었을 거야. 음. 그분이 약간 원래 버블리 그렇대요. 책처럼. 근데 그게 제가 어려서 우리 집이 직물 공장을 해서 그런지 그러셨구나. 되게 나도 오늘 처음 들었네. 그래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약간 직물 공장 있어. 악교로 막 이렇게 판 붙여가지고 곤약 만들고 그렇게 이제 직물 공장에서 그런지 텍스타일에 좀 강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게 하우스 체크라고 해서 나만의 체크를 갖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기합을 완성하는 지난번에 걸 인디 잘했었던 브랜드 것 같아요. 했을 네. 때 설명하실 때 그때 하셨었다. 네. 자 여기서 네. 잠깐 그러면 네. 저희 이거는 이거랑 상관없는데 네, 네. 잠깐 또 딴 얘기를 말씀드리면 요즘 그 텍스타일 네. 텍스타일 디자인에 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아요. 주변에 궁금한 네. 사람 많으시네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면 이렇게 푹푹 들어와 생각이 나는데. 침장이 대세잖아요. 네. 근데 침장은 텍스타일이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보통은 보아퍼나 이런 데도 옷에 많이 안 쓰고 이렇게 쫙 깔면 바닥에 이제 러그 같은 게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 거 그래서 네. 이거를 텍스타일 디자인을 하고 싶대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음. 그거를 제 입장에선 하면 되지. 가장 가장 쉽게 나왔네. 얘기하면 텍스타일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겉에 문양이잖아요. 네네네. 이분은 문양을 입고 전 문양 안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자 전 여자잖아요. 그러면 여자 옷보다 남자 옷이 훨씬 많겠죠? 네. 네, 그런 거랑 아동복의 내복 같은 거 보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것도 텍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던 침장류 많이 보이는 집에 가면 텍스타일 디자이너 있는 거예요. 쉽게 캐드나 얘기하면. 일러스트를 잘해야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거를 좀 근데 이제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건 이제 툴이고요. 그렇지 기능이긴 예, 한데 그 나영 업체랑 맞춰서 리핏을 맞추고 네, 기능적으로 이제 이게 유닛을 맞추는 작업.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불균이라는 것들도 사실 나중에 이게 판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쵸. 유닛을 다 맞추는 작업인데 그런 건 이제 학원 같은 데서 한 금방 배우면 배우고요. 그 기능적으로 텍스타일 내가 디자이너가 내가 되고 싶은데 내가 뭘 배우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기능적인 게 그런 거 하면 돼요. 근본적으로 디자인 컬러에 대한 감각이 되게 있어야지 될 것 그럼요.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네. 그거가 안 받쳐지면 기능을 아무리 그런 걸 잘할 수 있어도 그런 보는 눈이 안 그렇지 받쳐지면 감이 없으면 칼라 무드라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컬러리스트 과정을 좀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컬러감을 먼저 네. 익히고 그다음에 그쵸. 이제 네. 그 기본적으로 이 도안에 대한 그건 안 맞으면 끝장이지. 이해나 완전 웃겨 완전 그건 쓸 수가 없어. 체크랑 스트라이프가 촌스러운 이유가 그걸 못 맞추니까 촌스러운 거예요. 안 촌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되게 사타이나, 스테디셀러로 네. 가는 거야. 그게 왜냐면 이거를 안 배색을 촌스러운 맞추는 이유가 게 있어요. 그치, 그치. 어려운 가까이 거야. 보면. 그게. 네, 보통 이제 톤앤 무드를 맞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베이지나 블루를 깔면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알려면 컬러리스트 과정에서 그치. 컬러 네. 무드를 알아야 네, 되는데 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컬러리스트 과정을 학원마다 있는데 좀 다녀서 다니면 그것도 하나의 내 그 스펙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도 그거를 좀 배웠어요. 지원하신다면 저는 침장이나 아동네일 동네 적극 추천. 네, 그런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그런 쪽이고요. 매출액이 큰 규모의 브랜드로 가실 거면 침장류. 침장류가 생각보다 네.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엄청나죠. 패션 쪽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패션이에요. 네, 생각보다 패브릭이니까. 침장류가 회사가 엄청 탄탄합니다. 네. 매출 규모도 규모도 많고 많고
근데 네. 이제 그런 궁금한 사람들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거여서 아마 물어보지 않았을까. 물론 맞죠. 아, 아. 아무튼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으면 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컬러에 대한 이제 이해도를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맞아. 거기에 대한 자기가 직접 그림을 드로잉을 할 수 있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그러니까 텍스타일 디자이너가 되기는 이제 좀 더 예전에 제가 프리미어르 비종이나 영국의 텍스타일 디자이너 면접을 간 적이 있어요. 한번 이게 텍스타일이라는 게 어떠한 브랜딩의 아이덴티티를 살리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면접을 오면 본인들이 이제 그린 것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피스당 300유로에서 450유로 정도에 파니까 굉장히 이제 고가에 팔리고 그분들은 이렇게 실크 스크린하는 업체랑 연결해서 다이렉트로 이제 진행을 하는 약간 이제 스튜디오 형식의 개인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이제 팁을 드리자면 있는 텍스타일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려보시면 돼요. 집에 있는 작은 우리가 꽃부터 도시가 그리시면, 그리듯이. 예. 작은 꽃부터 살짝 그리시면서 요 꽃이 좀 더 커지고 작아지고 어떻게 배열 운동하고, 배치를 계속 움직이면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리버티 문양까지 그려보시든가 그런 식으로 도트부터 이제 밸런스 맞춰서 그려보시는 게 가장 진짜 좋은 거죠. 팁이네요. 네. 그 실제 지금 있는 거를 텍스타일을 깔아놓고 여기에 대한 도안을 직접 그려보는 게 가장 이제 큰 연습이 될 수 있는. 네네. 자, 근데 이렇게까지 알려줘도 되나? 기억은 많지 너무 많이 알려준 거 기억은 아니야? 많지 않지만 네, 네. 이게 물어볼 때 레코딩이 되기 때문에 네. 필요한 사람은 꾸준히 돌려보면 네. 좋은 네, 네, 얻을 네, 네. 수 있으실 근데 거예요. 이게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방송은 크게 주제를 따서 이렇게 가긴 하지만 이 숨은 내용이 이걸 쭉 보셔야지 그날 중간에 기분에 따라 네. 마음 알려줘요. 그쵸. 네. 오늘 컨디션 좋은가 네. 봐요. 그러니 저희 방송을 꾸준하게 우리는 보시는 진짜 게 기분 정말 많이 도움이 해요. 됩니다. 자,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아우터에 이제 그 기획하는 이제 준비 과정, 그다음에 이제 생산하는 그 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략을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번 이제 시간에는 입고 알려주실 거예요. 뭐 할까요? 다음번에는 우리 저기 판매 디자인 콘서트에 영상 오시는 거? 참 우리 다음번에 우리 저기 게스트 개꽁 오시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트렌드는 어떻게 읽는가? 네. 자, 아주 핫한 거네요. 이제 브랜드는 어떻게 판매하는가? 네, 네, 네. 그분이 전반적인 일들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아주 그- 전문가시잖아요. 네. 대단한 게스트를 또 모셔서 우리 미스마키님이 엄청 노력하셔서 네. 됐어요.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겨울 아이템 기획, 그다음 지난번에 이제 겨울 아이템 준비 이제 그 소개 이런 네. 거에서 말씀을 드렸고 네. 다음 주에도 저희 다른 이제 게스트를 초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들은 남겨주시면은 네. 제가 좀 기억을 했다가 또는 메모를 했다가 이렇게 방송 중간 중간에라도 저희가 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좀 그 이 주제를 만들어서 방송을 해야겠다라는 내용들은 저희가 따로 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테니 주저하지 마시고 뭐 메일로 주셔도 되고 뭐 쪽지를 남기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카페에 오셔서 글을 남기셔도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알고 싶은 거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아는 거는 잘 모르는 거는 공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 나는 정말 요새 되게 나는 초긍정적인가봐. 3시 시작했는데 카페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져가지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매일매일 1명, 2명씩, 뭐 3명, 4명씩에 늘어가는 그 카페 멤버를 확인하면 너무 기쁘고 네. 내가 좀 더 많이 뭐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좀 뭘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되고 네, 그래요. 저희 진짜 고민 많이 하는 게 네네. 어떤 정보나 어떤 자료를 좀 더 알려드리면 더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그 실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일도 하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일이 좀 빡세게 바쁘긴 저희 하지만 노는 사람들 아닙니다. 네, 그래도 너무 우리 얼굴이 좀 재밌어요. 한가해 보이긴 하나 봐요. 저희 놀고 있지는 않고요. 네. 밤을 셉니다. 다 이제 각자 하는 일들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저희가 계속 자료를 그냥 드리는 것보다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거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저희한테 표현을 해주시면 네.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알고 싶은 것들
대놓고 말씀에 듣게 드리는 거는 많지는 않거든요. 또 저희 어떤 분들이 또 요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포맷으로 이런 실무적인 얘기를 해주는 게 정말 드물다. 그분 표현으로는 독보적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고 어우, 또 감동이야. 네네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얘를 이 그 방송을 오래 잘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방송을 보고 참여해 주시고 또 계속 물어봐 주고 네. 네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제가 계속 하다가 우리는 다 아는 건데 네. 사실 궁금한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합해서 환갑을 지났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궁금한 것들은 정말 작은 부분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익숙해 있는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네, 네, 네. 근데 이제 모를 수 있으니 궁금한 지금까지 꼭 생, 긍정적으로 리얼, 네. 의류 패션 네. 숨겨진 네. 비화 표현해 주시면 펀한 네. 옷공장이었습니다. 정말 오래 이런 얘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저희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안녕.